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차마 못 버리는 물건이 있나요? 여기 버리지 못한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또 일상이 지속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책이 있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은희경 작가님의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한 글맛에 폭 빠져들게 되고 또 솔직 담백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더 반하게 되는 산문집입니다. 또 못 버린 물건들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은희경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우리 카페인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너무나 반가운 그 하늘색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네, 오리도 함께 네, 네. 달고 오셨습니다. 네, 진짜 이번 책이 너무 선물 같아요. 독자에게도 선물 같은 책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사적으로 초대된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작가님께도 특별한 어떤 선물 같은 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은 좀 모르겠지만 특별하긴 해요. 선물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우리 이제 저 윤고은 작가님도 알겠지만 우리가 소설을 쓸 때는 좀 네. 주인공 뒤로 나를 숨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산문은 직접 내 얼굴, 내 육성으로 본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좀 망설여지는 점도 있었는데 어쨌든 쓰고 나니까 그냥 이런 나 어떤데? 이런 생각도 들고 초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마지막 챕터가 24개 챕터 중에 마지막 장이 이제 제가 어느 날 차려낸 브런치인데 너무 예쁜 그 식탁 한 상을 딱 사진을 찍으셔서 함께 올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초대라는 뜻에서 네, 그렇게 와. 해봤습니다. 저의 너무 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라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또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초대 같았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박주영 님도 은희경 작가님 반가워요 하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카페인 분들 잘 알고 있어요. 방송도 자주 듣고 SNS에서 늘 올리는 아무개 작가님이 다녀가셨어요. 그 사진을 꼭 보거든요. 정말요. 네, 네. 네, 오늘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선물인지는 모르겠어요라고 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초대하는 나에게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어떤 행위였다라고 이번 산문집 엮는 시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는 그 처음에 너무 사적인 것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망설임이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금세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왕이면 하면서 이것도 좀 보세요, 저것도 좀 네, 보세요. 맞아요. 사진까지 직접 찍으신 사진도 있어서 네. 진짜 이건 너무 황홀한 초대였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 주로 오래 있으면서 네. 이제 모든 속도가 이제 삶의 속도가 우리가 다 느려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많은 일들이 보류되고 그러면서 제 일상을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좀 뭔가 친근하고 따뜻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설 쓸 때 그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이런 거보다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작은 다소 망설였으나 네. 온갖 것을 다 보여드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게 이제 저희 집 안에서 안에 있는 물건들이고 또 집 안에서만 썼고 사진도 역시 집 안에서만 찍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일상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그쵸.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수다스럽게 보여진 것 같긴 해요. 이 목록들을 연재를 하셨던 거니까요. 채널 네. S에 연재를 하셨고 저 사실 연재 때도 좀 재밌게 봤었던 언제 책이 묶이지 기다렸던 그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연재 때의 이제 목록을 뭘 할지 미리 정해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책 통해서 은희경 작가님이 계획을 세우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러나 그 계획에서 살짝 틀어지는 것 또한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이라는 걸 더 알게 됐는데, 그 목록에 없던 것을 이를테면 뭐 스타킹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얼른 또 다시 이렇게 네. 담아내신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뭐 스타킹, 레슬링 가면 이런 것들 뭐 예상 밖의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꼭 찾아보시고요. 사진을 찍으신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스타킹 사진도 배치를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아. 찍으셔서. 그 이제 24장의 사진이 있고 22개의 물건들 제가 쓰던 물건들인데 네. 그냥 이제 이게 책 제목이 또 못 버린 물건들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물건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들 뭐 감자칼, 뭐 아. 구두 주걱, 연필 막 이제 그런 것들도 네.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정해놓고 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떤 분이 스타킹도 좀 써주세요. 제가 언젠가 스타킹을 봤는데 스타킹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도 써야지 하고서 사진을 이제 쓰고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 뭐 매대 같은 데 있는 매장에 있는 스타킹 예를 들면 마네킹이 신고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정확해요. 이거 어디 네네. 잘못 찍으면 뱀 같고 이상하잖아요. 네네. 이게 좀 신던 스타킹 흐물흐물한 이 스타킹을 네. 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냥 뭐 너무 남루하지 않게 찍을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을 네. 하다가 와. 아무튼 그 스탠드 불빛을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내 물건을 표현해 보는 방식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조금 꽤 재밌었어요. 이게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오래된 휴대폰으로. 네. 4년 된 네네, 지금 휴대폰으로 6년 된. 이젠 6년 된 쓰기 시작했을 때가 4년이었으니까 네. 6년 된 휴대폰으로. 근데 오래 쓰시네요. 휴대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오래 쓴다. 근데 스마트폰은 좀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네.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노트북도 10년 넘었다. 네, 이제는 자꾸 꺼져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뭐 날아갔던 바꿔야 되겠어요. 네, 경험도 네. 있고 좀 한데. 네, 뭐 자꾸 바꿔달라고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냥 바꾸시고 나면 만약에 노트북 그 기존 노트북은 보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요. 아, 네. 글쎄 그게 단순히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사물이라기보다 네. 그냥 저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의 온갖 분노와 특히 글을 쓸 때 얼마나 분노하는지 맞아요. 분노와 슬픔과 좌절을 너무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것 말고 저의 어떤 오랜 동반자 같아서 네. 예, 역시 못 버린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아이 컨택을 정말 계속하는 존재잖아요. 얼굴을 그럼요. 마주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을 좀 볼게요. 이영아님, 은희경 작가님 영원한 소녀시네요. 요렇게 또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새노을. 사랑스럽다고 유영주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말 듣고 기뻐할 나이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기쁜데요. 네. 8355님은 장롱 속 겨울옷을 꺼내면서 은희경 작가님 또 못 버린 물건들 생각하며 옷 몇 가지는 헌옷수거함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뭔가 물건을 정리할 때도 조금 이제 자꾸만 읽어보게 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못 버리는 마음을 한번 떠올리고 하면 네. 그게 또 작별의 수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사진 찍어놨으니까 좀 이제 작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 모르죠. 한 10년 후에 아직도 못 버린 물건들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때 또 예, 앞에 아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 또 못 버려.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정대훈님, 전설의 은희경 작가님 목소리 처음 듣는데 더 좋아졌어요 하셨어요. 와, 이게 작가의 글로 접했을 때랑 작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랑 작가의 얼굴을 딱 이렇게 봤을 때하고
뭐 이런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더 좋아지셨대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왜요? 우리는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뭔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그런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 전화기 음성 녹음해 놓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부재중 녹음해 놓는 거. 그거 저 조금 이 목소리로 안 하려고 감기 걸릴 때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약간 나요. 더 이렇게 차분하고 중후하게 하시려고요? 아무튼 철이 안 든 목소리 같아요. 아니 뭐 저도 저도 이런데요. 뭐 우리 다 아니, 지금. 윤고은 작가 목소리 너무 좋죠. 아니요, 제가 저도. 아까 조금 일찍 와서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잘할까 막 감탄을 하면서. 아니 오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아니, 게 제가 너무. 네.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 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좀 초반에. 네, 맞아요. 그때는 어머 작가인데 이렇게 잘한다 했는데 오늘 뵀을 때는 프로 진행자로서도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네, 너무 좋네요. 저도 이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네요. 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자, 이 책에 보면 너무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은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다룬 물건이 바로 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술잔입니다. 이것에 관한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삿짐 이제 보신 이사업체 직원이 이 집 주인은 교수 아니면 술집 하던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술잔이 많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지금 은희경 작가님이 올해로 작가가 된 지 28년, 술꾼이 된 지는 29년 이렇게 지금 네. 헤아릴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셨거든요. 이 네. 사연 좀 들려주세요. 아, 제가 젊을 때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술을 제가 얼마나 잘 마시는지 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조금 규격에 맞는 생활이라고 할까? 조금 틀에 박힌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작가가 네. 되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소설에서 이미 고백했지만 그 보여지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네.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시다가 근데 하필 남편은 술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술을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3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술꾼으로서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럴 줄은 네. 모르셨죠, 처음에는. 네, 술꾼까지는. 네, 술꾼이 네, 될 줄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네. 술을 마시면서 제가 조금 그동안에 딱 규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네. 제가 좀 방임됐어요. 이거 이제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취한 거죠. 취한 거. 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제 다락 체험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를 이제 뭐랄까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이제 눈치 안 보고 하는 어떤 짧은 그런 그 방임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냥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때 행복한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게 어쩌면은 글을 쓸 용기를 줬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네. 소설가로서의 이력과 술꾼으로서의 이력을 뗄 수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으로 그 글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산문집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워낙 또 유머러스한 지점들 그런 또 말 맛이 살아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전 옆에 이렇게 번개 맞은 표시를 하거든요. 이 책에다가 여러 군데 지금 번개 맞은 그런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또 한편 좋은 것은 이게 재미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다가 끝에서는 또 굉장히 곱씹을 만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 얘기도 보면 이런 얘기도 참 좋았는데 술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맥주잔. 내 술잔이 작고 가벼워진 것은 주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내가 점점 더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도 전 너무 좋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지만 명심하라. 거품 아래에 술이 있다. 술과 글은 실물이다. 라고 이렇게 써두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한 핵심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술꾼에게 필요한 말이죠. 술꾼에게도 그렇지만 네, 네. 작가에게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술을 마시지만
술이라는 그 거품 아래, 술과 뭔가 취기라는 거품 아래 이제 맞아요. 찾아내야 되는 또 실물이 있으니까 음.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유로운 느낌들이 되게 좋았어요. 위트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레슬링 가면을 보게 될 네. 줄은 몰랐는데 네. 레슬링 가면도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레슬링 가면에 대해서도 이 가면을 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면을 쓰고 술을 마실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거기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그러네. 실용적으로 내 일상에 쓸 수는 없지만 계속 버리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코스염을 달고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유치한 이벤트도 은근히 좋아하는 편이라는 네. 것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고요. 되게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듯한 네. 느낌도 제가 있었어요. 사실 재미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개그 욕심을 마음껏 부렸냐고 그러니까 하는데, 정말 네, 제가 조금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재미없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조금 웃기면 많이 용서를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글을 쓰면 이 산문집을 쓰면서 네. 막 이렇게 이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가령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 쓰기로 해놓고 중간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 물건이 등장 안 한달지, 네. 뭔지 격식에 맞지 않게 막 이 생각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 자신도 느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산만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전 좀 그게 자유롭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도 조금 글을 쓸 때 그런 접근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조금 더 막 어디든지 막 탐험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올해 28년 된 소설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은 또 못 끝내거든요. 분명히 또 뭔가 도달해야 될 지점을 가는 게 이미 글 쓰는데 너무나 이제 그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약간 중독적이지도 하잖아요. 네, 작가님 네, 네. 스스로도 찾아가는 네, 거. 네. 그래서 어떤 걸 계속 헤매다가 결국 이제 그런 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떤 후배 작가가 그 말이 이제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현란하게 돌아다니다가 우아하게 착취를 하느냐. 아, 네, 우아한 착지라는 말이 진짜 네, 네. 딱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쨌든 저는 실컷 좀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이 글 속에서 제가 저를 재밌게 했던 것들, 저를 우습게 했던 것들, 어이없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의 어떤 너무너무 허술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뭐 앞뒤가 모순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어땠습니다. 그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정말 선물 같은 책입니다. 독자들에게는. 우리 카페인 분들은 혹시 내가 또 못 버린 물건들 어떤 게 있는지 아마 나도 얘기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오래된 물건은 어떤 건지도 좋고요. 또 추억 때문에 버릴 수 없을 물건, 혹은 어쩌다 상실하고 말았는데,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너무나 그리운 물건에 대한 얘기도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추천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음악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악동 뮤지션. 네. 아, 이름을 말하려도 입가에 웃음이 돋아요. 너무 네, 유쾌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 네. 러블리. 네, 네.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은희경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과 삶의 궤적이 담겨 있어서 쉽게 버릴 수 없는 물건들에 관한 산문 24편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난다에서 펴낸 산문집 또 못 버린 물건들 쓰신 은희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연들 보니까 은희경 작가님과 자신이 너무 닮았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카페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감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친밀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사연들을 살짝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작가님도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신님, 어릴 때 다듬이 그 돌, 그거 좋았는데 엄마가 버리고 오심. 외할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재봉틀, 그냥 기념품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예, 오래된 물건 떠올리니까 빨래 다듬이 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 돌 진짜 좋을 텐데. 네. 그거 지금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떠오르네요. 다듬이돌. 아, 그 소리 떠올리면 더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작가님에게도 이제 저 돌이 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저 돌 좋아해요 하신 게 이 책에 너무나 단단히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표현에 따르면 아마도 나의 고양이 다음으로 내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존재가 돌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돌에 대한 애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는 시골 토건업자의 딸로 태어나서 그 막 돌 채취하는 데도 따라가 봤고 네. 예, 마당에 막 쌓여 있는 돌도 봤기 때문에 돌의 물성을 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관련은 없겠지만 네. 그냥 뭔지 돌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윤건 특히 작가도 저는 좋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사실. 왜요? 아니, 돌에는 별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북카페에서 오시는 작가님들, 특히 시인분들이 돌멩이, 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왠지 근사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거기다 이제 또 은희경 작가님의 이번 책을 통해서 돌을 좋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약간, 네. 예, 약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많이 듭니다. 뭔지 근사해 보이는 거죠. 저기 도회적이시기 때문에 네. 그 감성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뭔지 그냥 그런 걸 잘 주워오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범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탈 횡령. 아, 요즘은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돌이 무슨 너무 멋진 돌이지 않고 음. 그냥 산에 갔는데 네. 내 등산화 속에 계속 나를 괴롭혔던 돌이랄지 네. 그런 것도. 그런 돌도 있고 어디 이렇게 그 생명 그 한계선에서 네. 있던 그런 돌이랄지 뭔지 그냥 돌을 이렇게 주워오기도 하고 또 돌을 보고 있기도 하고 만지기도 이제 좋아하는데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단 저 이제 고양이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고양이한테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예. 또 잘 이렇게 대응해 주잖아요. 고양이 들어주고 들어주죠. 경청해 네, 주잖아요. 네, 들어주죠. 그래서 고양이가 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왜 또 돌이 알고 있냐면 제가 글을 쓸 때 작가는 너무 나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맞아요. 약하니까 어딘가라도 의지를 하려고. 그렇지만 사람한테 의지하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알기 때문에. 근데 힘들게 하죠, 우리는 가족들을 그렇죠. 조금씩. 그렇지만 이제 자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네, 아닌 네. 것이 있으면 더 네.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딱 좋은 게 돌이에요. 아, 그래서 돌을 이렇게 책상 앞에 딱 놓고 한숨을 쉬면서 돌 그지 뭐 이런 거 조금 그런 혼잣말 반려돌처럼. 같이 예. 그래서 제 손때 묻은 돌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근데 굉장히 순정적이게 물건도 못 버리고 순정적이지만 네. 또 약간 양다리적 가치관을 또 갖고 있어요. 양다리적 예. 가치관이요? 유연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또 그 돌 말고 다른 돌도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돌을 편애했다가 이 돌을 편애했다가 좀 와. 그런 약간 뭔가 의지가 직접 된다기보다 저를 투영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의식에 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 보는 눈이 좀 생겨가지고 그리고 돌을 잘 다루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돌과 잘 친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에 나오는 구절 보면 어릴 적 나의 일기가 기억나는데 조약돌을 빨래했다고 썼었다. 이 네네. 조약돌을 빨래했다는 표현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네, 너무 생활 밀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돌과 함께한 생활도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장준희 님은요. 스탠드 얘기하셨습니다. 고딩 자취생 시절부터 쓰던 스탠드로서 50이 넘은 지금도 잠들기 전 책 읽을 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좋은 LED 스탠드를 사주면서 저는 아직 고장 한번 나지 않은 오래된 검은색 스탠드 못 버리네요. 라고 하셨어요. 검은색 스탠드. 와.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일지. 근데 이 마음 아시죠? 그럼요. 저는 그 스탠드 한 개를 가지고 동생하고 나눠 썼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고 갖고 오면 자기도 공부한다고 갖고 오고 어, 진짜. 그런 게 생각나. 고딩 때부터 쓰셨다고 하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 시간 오랜 시간을 맞아요. 인생을 지켜본 동반되는 물건이네요. 그렇죠. 책상 위에 것들은 특히 소중하잖아요. 네, 이 그렇죠. 책에 작가님의 책상 풍경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게 거의 이렇게 오래된 스탠드면 뭐 그냥 나만의 개인 태양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 달빛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는 우산 얘기도 나옵니다. 우산. 저는 우산 얘기도 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우산을 비가 오는 날 내 거가 똑같은 우산을 선물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오늘 우산을 잘 쓰고 있을까의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되는 그 산문인데요. 이 우산 얘기, 어떤 얘기를 좀 쓰셨는지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 같은 우산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우산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하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서 지금 그 우산 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선물이 나랑 이렇게 우리 왜 누구한테 선물해놓고 그 사람을 돌려주면 제일 좋아한다는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물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물이라는 게 이제 마음을 전하는 건데 또 아무튼 그 선물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력을 제가 한때 굉장히 많이 선물했어요. 네. 저기 외국 여행 가서도 달력을 그 도시의 독특한 달력들을 선물하면서 제가 그 서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은 이 달력밖에 없었다. 외국이니까. 네. 그런 농담을 하면 사다 주곤 했는데 어쨌든 그런 달력을 제 소설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등장인물이 달력을 선물하면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기억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받아치는 말이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달력과 함께 버려지는 거니? 하는 그런 시니컬한 주인공하고 따뜻한 주인공하고의 네. 대화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막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또 선물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줘도 될까 이런 것보다 무조건 줘라. 네. 그냥 마음을 전하면 됐고 네. 그리고 상대가 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것보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렇죠.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소한 생각들을 어떻게 소설로 만드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있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그 인물이 작가님에게서 나왔군요 하는 그런 지금 소설과 연관시키는 사연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이번 책이 재밌는 부분들이 작가님이 쓰시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소설로 또 승화시켰는지까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느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산 얘기, 선물 얘기 하면서도 또 이어지는 부분이 이 단톡방, 그러니까 이게 친구, 동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책에 네. 이제 알파벳 이니셜들로 많이 나오는데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서로 나의 책상도 찍어 올리고 오늘 아침 책상도 찍어 올리고 이런 분위기. 이번 책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단톡방에 정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게 어떤 손때가 묻어있는 사물이 올라올 때구나, 물건이 올라올 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걸 좀 많이 공유하시는 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도. 네, 공유라는 말도 좋지만 주로 자랑이죠. 자랑. 뭐 나 오늘 이렇게 네. 맛있는 거 해봤다. 뭐 이런 예쁜 거 네. 샀다. 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다들 이제 작가들인데 네. 그 오늘 아침 책상 이렇게 올리면은 다들 뭐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뭐 이거 보고 있어, 산책하고 있어, 그 하늘을 올리고 그쵸. 뭐 그러면서 그 시간대에 그 새로 아침 시간을 공유하는 게 참 너무 그 다정하고 뭔가 그 용기가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상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책상 하나 올려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사진에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작가들의 책상 네. 전시를 본 얘기도 썼죠. 중국이 이제 책상 모양 단순한 책상뿐인데 그 작가의 성격을 다 알 수가 있는 네. 그런 거고
그렇게 중국 같이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작가 아니고도 네, 우리 모두 작가들이 각자의 책상에서 음. 어떤 글 쓰는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 네,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본 맞아요. 글이었어요. 그 중국 전시 얘기하시면서는 그야말로 피땀 눈물 박제 네네,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썼죠. 맞아요. 쓰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작가님이 이 책 속에 어떤 얘기들을 해 놓았을지 궁금하시죠? 책을 펼쳐서 보시면 더 좋고요. 지금 또 북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작가님의 낭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실 건가요? 아, 이제 여기 어떤 챕터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사절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쓸데없는 물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사소한 것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저기 와인잔을 설거지를 하면서 어. 왜 전날 밤에 왜 혼자 마시는데도 이렇게 씻기 불편한 이런 잔을 꼭 내가 마셔야만 되는가? 식기세척기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꼭 이 잔에만 마셔야 돼. 아. 그런 것처럼 뭐 또 와인 참이라고 왜 참 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 고리에 이제 거는 그런 이제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거를 걸고 마셔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와인 잔 액세서리.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왜 그러는 걸까? 음. 그거는 그렇게 남들이 볼 때 효율적이지 않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그게 나다운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데 하고 물으면 나다운 걸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와인잔 얘기를 쭉 했고요. 네, 그 그 다음 부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음악이 달리고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불편함을 자청하는 순간 우리는 합리적 매뉴얼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실용과 보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며 살 수밖에 없지만 어쩌다 불필요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실용성과 효율이 아닌 다양성의 문제가 되며 또 그렇게 되면 모두 알다시피 다양성 앞에서 옳고 그름은 당연히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든 물건이든 필요한지 아닌지로 나누기 십상인데 그 윗단계에는 그냥이라는 경지가 있다고 주장해 본다. 은희경 작가님 낭독으로 또 못 버린 물건들 중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그 윗단계에 있는 것이 그냥이다라고 쓰셨고 책에 나는 그냥 그런 짓을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도 쓰셨습니다. 네. 아, 뭔지 느껴집니다. 진짜 와인 참 이런 것들이 뭐 실용성을 떠나서 내가 그냥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꼭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효율이나 뭐 네. 그 가성비나 또 막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삶 속에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죠. 또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도 네. 뭘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어.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짓을 하는 것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무의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고 그런 것들이 또 진짜 휴식이 아닌가 싶어서 아, 그냥 그런 나다운 짓을 좀 해도 용서하자. 네. 네, 이런 뜻에서 써봤습니다. 네.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 듣고 가겠습니다. 양양의 곡을 고르셨네요. 네, 양양의 길 위에서라는 노래인데 제가 지난주에 제주 책방을 책방에서 이제 행사를 아, 하느라고 이제 네. 다녀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고요 편지라는 책방에서 저기 그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SNS에 올렸던 노래인데 네. 제 책과 함께 그래서 아. 제가 듣고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와. 신청했습니다.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또 못 버린 물건들 이 산문집 가지고 오신 은희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이 또 못 버린 물건들에 관한 사연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오늘 이 사연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이 또 못 버린 물건들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은희경 작가님이 사인과 함께 그림을 그려주실 건데요. 어떤 거 그려주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네, 부탁이죠. 당황했죠. 네. 처음 듣는 그렇죠. 말씀이라서.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대부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 그려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초등학생 때 네. 그 만화를 그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책에 있는 목걸이를 한 소녀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책에 있는 목걸이를 한 소녀를 그리시기로 지금 하시고 지금 네. 너무 기쁘신 거죠. 네, 너무 약간 어이없으면서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신 계획은 세우고 북카페에 왔으나 내가 네. 선곡도 3개 해서 왔고 북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하나 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뭐 그런 경로인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항상 그게 바뀌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뀔 때 너무 바로 좋아하고 지금 있어요. 이런 순간입니다. 네. 미리 얘기 드리면 이게 막 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맞아요.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저 닥치는 연습하고 것이 이랬을 것 좋죠. 같아요. 네. 맞아요.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저 이 책에서 와, 야, 이렇게 메달, 마라톤 메달도, 이 달리기 메달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것도 너무 재미난 얘기여서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은희경 작가님이 하프 마라톤 대회 3등 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 이것도 약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간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뭐 그 달리기를 이제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하게 돼서 이제 하프 마라톤까지는 도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 완주한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고 거기까지죠. 예. 네. 근데 상을 받는다는 건 이제 저한테 메달은 그냥 완주 메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3월 1일쯤인데 3월 초인데 그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회 날. 네. 안 좋아서 바람도 너무 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조금 잘 뛰시는 분들은 이제 몸 관리하느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려 3등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셨겠어요. 너무 재미난. 네, 그냥 저는 그냥 하던 것처럼.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저의 그 같이 뛰는 네. 이제 그 사람이 K라는 네. 인물인데 이 산문집에 아주 많이 등장을 맞아요. 하죠. 어쩔 수 K. 없어요. 그때 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기 돕고 계신 때문에. 사람. 네. 그래서 근데 그 K와 같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K도 왔지만 자기 이런 날씨에 안 뛴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네. 안 좋았는데 저는 그냥 또 어디까지는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달렸거든요. 근데 그냥 평소처럼 달렸는데 도착하니까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네. 스텝이 와가지고 네. 그거 딱 보니까 3등 뭐 예정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인생의 이야. 재미난 부분.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메달권이라니? 그러고서 그 다음 써두신 것이 그 후로 이제 사람들 구분하게 되셨다고요. 하프 마라톤 이제 뛰어본 사람과 아닌 네네. 사람, 메달권을 든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저도 뭐 뜻밖의 일이니까 인생에 그렇죠. 진짜 뜻밖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뭔가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풀마라톤 그러니까 다 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인제 조금 대회장에 지각을 했어요. 네. 그때 이미 하프 마라톤 출발을 한 거예요. 어.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래도 완주하면 이게 내 목표니까 네. 그냥 뒤늦게 출발하지 했는데 K라는 분은 음. 이거는 신의 계시야. 이거는 나는 풀마라톤을 뛰겠어. 왜냐면 출발이 좀 더 늦었으니까. 네네. 항상 예. 하프 마라톤이 먼저 그러니까요. 출발하고 이제 아직 거기는 출발을 안 한 어. 상태니까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저는 이제 그 뛰고 나서 기다리는데 정말 그냥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됐었죠. 그래서 네. 모두가 다 도착하고 이제 마지막 주자도 음. 도착하고 스태프들도 다 이제 무대를 걷어가지고 갔는데도 아직도 안 오니까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 K가 지금 하프 코스를 신청해서 갔는데 이제 지각해서 늦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하는 풀 코스에 뛰기로 그렇죠. 급 마음을 바꿔서 네네. 참여했는데 지금 스텝이 철수하도록 안 안 돌아온단 오는 거죠. 말이에요. 도착을 안 오고 피니시 있는 라인에 거죠. 안 오고 있는 네, 상황. 그래서 제가 진짜 앰뷸런스를 막 쫓아다니면서 음. 막 가보고 막 진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버스가 와서 이렇게 네.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어요. 팻말이 수거 버스라고 붙어 있어요. 수거 버스. 뭘 수거하는 걸까요? 이 말들이 가끔 우리를 너무 재미나게 네, 만드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 달리는 사람들을 네. 이제 거기 태우고 오는 건데 음. 그냥 이 K라는 사람은 그냥 수거 버스가 서길래 타야 되는 줄 알고 탔나 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남아가지고 곧 도착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그냥 수거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제 아. 생각에는 이제 아깝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깝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그런데 거기 타는 순간 너무 편안하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안 가도 된다는 것만큼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태도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 네. 아니야. 당신에게는 힘이 있었어. 근데 당신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 힘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여기선 입 다물고 소설에 써야지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사랑스러운 한 장면이었어요. 네, 재미난 그래서 일이었고. 우리가 우리 힘을 인정을 하면 안 꺾인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좀 하고 싶었어요. 힘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네. 하필 그때 수거버스가 와가지고 눈앞에 보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바람에. 그렇죠? 이 책에 보면 그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셨거든요. 작가가 무슨 목걸이가 그게 뭐예요? 작가가 이런 얘기를 이제 네네. 들으면서 목걸이를 선물을 받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의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은희경 작가님이라면 작가가 갖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국민 아이템 이런 거를 그냥 네. 무턱대고 따라한다던가 이런 걸 안 하실 것만 같은 느낌도 좀 받았는데 또 국민템도 여기 있기도 하더라고요. 감자칼 같은 것들. 네. 네. 어떠세요? 물건을 고르실 때 어떤 생각? 내가 작가로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니 실용적인 실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고를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지니고 뭐 남 앞에 나갈 만한 좋은 물건은 전혀 없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목걸이는 그냥 비행기 기내에서 산 네, 모두가 이제 하는 그런 네. 거였는데 아무튼 그 어떤 다른 그 그림 작가분이 네. 아니 작가라면 조금 더 뭔가 좀 뭘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더 비싼 건 말하는 게 그냥 아니었고 아우라가 있는 뭔가를 네네, 얘기하는 것 아우라가 있는 같은데. 자기 취향을 드러낼 네. 수 있고 자기 뭐 이미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평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 제 나름으로는 돈을 주고 네. 꽤 많은 비용을 지불 네. 예,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산문에 썼던 목걸이는 제가
그 페루 여행 네. 갔을 때 쿠스코에서 샀던 이 줄 손에 매는 팔찌인데 그걸 그냥 묶어서 목걸이로 쓰고 하고 맞아요. 다닌달지 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 목에서 벗겨 갖고 저를 줬던 그러니까요. 단 하나의 그 목걸이랄지 그렇긴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도 한 10년쯤 전에 막 이거 만드는데 빠진 후배가 만들어 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와. 그냥 뭐 특별히 어떤 걸 아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분이 내킬 때 네. 하고 있는데 그 말 듣고는 작가 답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요. 해보긴 했어요. 그 예. 생각이 들 것도 같고, 네. 자,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북카페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이 너무 훌쩍 가버렸어요. 자, 오늘 은희경 작가님 자필 사인과 목걸이를 한 소녀 그림이 담긴 또 못 버린 물건들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들 3분 읽어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꼭 직접 주소를 남겨주셔야만 합니다. 장준희님, 장성주님, 서지연님 3분입니다. 장성주님은 지금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못 버리던 옛날 살림살이들 다 버리시겠다는 어머니 댁에 가서 뭐 지금 병풍, 자개, 제상 다 싣고 와서 그냥 집에 창고에 두셨다고 이제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서지연님은 포대기, 아기용 수면 손수건 이거 손수건 지금 아이들 둘 다 20대 초반인데 이거 못 버리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사연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3분은 북카페 선물방 오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저희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거 들어볼까요? 네, 이승윤 씨의 꿈의 거처라는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네. 아우 나쁜 상업주의 막 이러면서도 몰두해서 막 찾아보는데 그때 오디션 프로에 나왔을 때 팬이 됐던 그 가수고요. 네. 이 노래 좋아합니다. 꿈의 거처라는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북카페 영업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또 우리 카페인 분들과 이렇게 나의 산문으로 얘기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셨죠? 네. 사실 이 산문집을 저는 그냥 친해지려고 쓴 거라서 네. 조금 친밀한 느낌으로 그냥 오늘 방송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 직접 찾아보시고요. 또 선물 받으실 분들 꼭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카페 영업은 마무리하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